저는 올해 54살이 된 시장 골목 어귀에서 작은 만두 가게를 운영하는 김수희라고 합니다. 남편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여자로서의 삶을 깨끗이 잊은 채 오로지 생계를 위해 만두, 피를 빚고 속을 채우며 살아왔지요. 매일 아침 7시 가게 문을 열 때마다 마주하는 뿌연 만두로 찜기의 수증기는 마치 제 앞날처럼 답답하고 희뿌옇기만 했습니다. 손님들은 제 만두가 맛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홀로 앉아있는 제 뒷모습을 보며 안쓰러운 눈길을 보내곤 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겠어. 이제는 그저 자식들 잘 되는 거나 보며 조용히 살아야지 하며요. 제 스스로를 검열하고 억눌러 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지독한 공허함과 외로움이 따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봄날,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평생교육원에서 늦깎이로 배우던 컴퓨터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하늘이 구멍 난 듯 장대비가 쏟아지더군요. 낡은 시멘트 계단은 빗물에 젖어 무척이나 미끄러웠고 저는 무릎이 좋지 않아 조심조심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커다란 그림자가 드리워지더니 제 머리 위로 큼지막한 우산이 씌워졌습니다. 조심하세요. 이 계단이 비만 오면 아주 위험하거든요. 낮고 묵직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한눈에 봐도 압도적인 체격을 가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짙은 감색 셔츠 위로 드러난 넓은 어깨와 단단한 팔뚝은 50 후반의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강인해 보였습니다. 그가 바로 윤기영 씨였습니다. 185cm는 좋게 되어 보이는 그의 큰 키 때문에 저는 고개를 한참이나 들어 올려야 그와 눈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우산 아래 좁은 공간에서 그와 어깨가 살짝 스칠 때마다 10년 동안 죽어있던 제 아랫배 끝이 저릿하게 떨려왔습니다. 그의 몸에서 풍기는 은은한 비누 향과 빗소리가 섞여 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냈고 제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덕분에 미끄러지지 않았네요. 제가 수줍게 인사를 건네자 그는 부드럽지만 강렬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커다란 손이 제 팔꿈치를 살짝 부축해 주었을 때 닿은 부위가 불에 댄 듯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도움을 받는 고마움을 넘어 잊고 살았던 여자의 본능이 깨어나는 신호였습니다. 기영 씨는 저를 집 근처까지 바래다 주며 자신도 같은 컴퓨터 수업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젊은 시절 건설 현장을 누비며 잔뼈가 굵었다는 그의 손은 굳은 살이 박여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진심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의 듬직한 뒷모습과 저를 보호하듯
감싸던 우산 속의 공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이 50줄에 이게 무슨 주책이야라며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이미 발그레하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억눌러온 본능이 이 거대한 신체 조건을 가진 남자 앞에서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침대 위에서 오랫동안 뒤척였습니다. 남편의 마른 체격과는 전혀 다른 바위처럼 단단하고 묵직한 기영 씨의 존재감이 제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제 좁은 가게와 이 적막한 방 안에 그 사람의 거친 숨결이 닿는다면 어떤 느낌일지 발칙한 상상이 머릿속을 메웠습니다. 사회적 시선과 자식들의 눈치가 두려워 애써 외면했던 욕망이 그의 등장과 함께 폭발 직전의 화산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봄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자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앞섰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그렇게 우연을 가장한 필연처럼 빗줄기를 뚫고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정성껏 화장을 하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가게 문을 열면서도 자꾸만 골목 입구를 기웃거리게 되는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싫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가 오늘 제 만두 가게를 찾아올까요? 아니면 그저 비 오는 날의 짧은 친절로 끝이 날까요? 제 심장 소리가 만두 찜기의 수증기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듯한 아침이었습니다. 이 늦은 나이에 찾아온 낯선 떨림이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빗속에서의 만남 이후 기영 씨는 거짓말처럼 제 만두 가게의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만두를 먹으러 오는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전직 건설 현장 소장이었다는 그는 가게에 들어오자마자 예리한 눈으로 낡은 천장과 삐걱거리는 의자들을 살폈습니다. 수희 씨, 이 의자 다리가 곧 부러지겠어요. 이대로 두면 손님들이 다칩니다. 그는 다음 날 묵직한 가죽 공구 가방을 어깨에 메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가 팔을 걷어붙이고 본격적으로 수리를 시작했을 때 저는 만두를 빚다 말고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면 셔츠가 터질 듯 팽팽하게 긴장된 그의 등, 근육과 망치질을 할 때마다 솟아오르는 굵은 팔뚝의 힘줄은 제 심장을 사정없이 흔들어 놓았습니다. 50대 후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그 압도적인 피지컬은 제가 평생 보아온 어떤 남자보다도 남성적이고 위협적이면서도 매혹적이었습니다. 그가 허리를 숙여 바닥을 살필 때마다 드러나는 단단한 하체와 묵직한 존재감에 저는 자꾸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수희 씨, 이리 와서 여기 좀 잡아주시겠어요? 그의 부름에 다가가 의자 한쪽을 붙잡았을 때 그의 뜨거운 체온이 제 팔뚝에 스쳤습니다. 전기라도 통한 듯 온몸이 찌릿하게 떨려왔고
저는 저도 모르게 신음 섞인 숨을 내뱉을 뻔했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의 손은 건설 현장의 풍파를 견뎌낸 그 굳은 살이 박여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그 크기만으로도 저라는 여자를 통째로 삼켜버릴 것 같은 위압감을 주었습니다. 이 거친 손이 만약 내 살결에 닿는다면 하는 발칙한 상상이 머릿속을 스치자 70년 넘게 닫혀있던 제 몸의 감각들이 일제히 비명을 지르는 듯 했습니다. 수리를 마친 기영 씨는 제가 내어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땀을 닦았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 제 손을 쓸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합니다. 특히 수희 씨 가게라면 더더욱요. 그의 묵직한 저음이 좁은 가게 안에 울려 퍼질 때마다 제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정체 모를 진동이 일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사별하고 오랜 시간 현장을 전전하며 스스로를 외로움 속에 가두어 왔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 입은 과거를 공유하며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조금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예감 뒤에는 늘 불길한 그림자가 따르는 법이지요. 가게 밖에서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저희를 훔쳐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루이 씨, 조심해. 저 양반 전직 건설사 사장이었다더니 사실은 감옥 갔다 온 전과자래. 어쩐지 몸집도 너무 크고 험악해 보이더라니. 50 넘은 과부 꼬셔서 무슨 짓을 하려는 건지. 그들의 날선 편견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고 저는 기영 씨를 향한 설렘과 사회적 시선 사이에서 지독한 갈등에 빠졌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가게 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기영 씨는 마지막까지 남아 가게 셔터를 내리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어둠이 깔린 좁은 입구에서 그와 단둘이 서 있게 되자 낮보다 훨씬 더 강렬한 긴장감이 우리 사이를 휘감았습니다. 그는 제 손을 덮치듯 잡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수희 씨,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저 당신의 차가운 손을 녹여주고 싶을 뿐이에요. 그의 커다란 손바닥이 제 손등을 완전히 감싸 안았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물론이고 제 몸의 모든 신경이 이 거대한 남자에게 응답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영 씨와 저 사이의 묘한 기류가 동네 골목마다 번지기 시작하자 평화로웠던 제 일상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수희 씨, 그 양반 보통 사람 아니야. 사람을 패서 감옥에 갔다 왔다는 소문이 바다해. 만두 가게 단골이었던 동네 아주머니는 걱정을 가장한 날선 충고를 던지며 저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의 압도적인 체구와 거친 손마디가 이전에는 듬직한 매력으로 다가왔으나 소문을 듣고 나니 그것이 폭력의 흔적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제 마음 한구석을 찔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매일 아침 제 가게를 찾던 기영 씨가 예고도 없이 일주일 넘게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역시 소문이 사실이었을까?
내 외로움이 나를 눈멀게 했던 것일까? 남편이 떠난 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열렸던 제 마음의 문은 다시 차갑게 식어갔고, 텅 빈 가게 안에서 저는 만두, 피만 하염없이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선했던 그의 눈빛과 제 가게 곳곳을 정성껏 수리해 주던 그 투박한 손길을 떠올리면 도저히 그를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터질 것 같은 가슴을 움켜쥐고 그가 예전에 일러주었던 집 근처로 그를 찾아 나섰습니다. 골목 끝 낡은 단독주택 앞에 다다랐을 때 저는 대문 사이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건장했던 기영 씨가 휠체어에 몸을 맡긴 채 젊은 여성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몸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무릎 수술 날짜 잡혔으니까 이제 고집 부리지 마세요. 그의 딸로 보이는 여성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고, 기영 씨는 창백해진 얼굴로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제가 멍하니 서 있는 것을 발견한 기영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당혹감과 수치심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기영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감춰왔던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20년 전 건설 현장 소장으로 일하던 그는 무너져 내리는 건물 속에서 신입 인부를 구하기 위해 직접 뛰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인부의 생명은 구했지만 사고 과정에서 그의 무릎은 박살났고 법적으로는 무단 침입과 현장 관리 소홀이라는 굴레를 뒤집어 쓰여 전과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몸으로 이런 과거를 가진 제가 수희 씨 곁에 있는 게 욕심인 것 같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거친 손이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쥐며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사회적 편견이라는 잣대로 그의 숭고한 상처를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의 휠체어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흉터 가득한 그의 커다란 손을 제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기영 씨,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야 완전히 알 것 같아요. 남들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 진심 어린 말에 기영 씨의 굵은 눈등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제 손등을 적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낡은 방 안에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세상의 어떤 편견보다도 단단한 믿음의 끈을 묶었습니다. 수희 씨, 수술 받고 다시 제 발로 당신 가게 계단을 올라가겠습니다.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그는 제 손을 부서질 듯 꽉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의 압도적인 체구 속에 감춰진 여린 진심과 고독을 느끼며 이 남자를 위해서라면 세상의 모든 손가락질도 견뎌낼 수 있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상처투성이인 두 중년의 사랑이 비로소 진실이라는 뿌리를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영 씨의 수술 날짜가 다가올수록 우리는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서로에게 매달렸습니다. 세상의 편견 섞인 수군거림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의 섬으로 몰아넣었고, 그 고립된 섬 안에서 제가 느낀 것은 오직 그를 향한 맹목적인 갈망뿐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여름밤, 수술 전 마지막 재활을 돕기 위해 찾은 그의 자취방은 낮게 깔린 빗소리와 함께 눅눅한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 안의 은은한 스탠드 불빛 아래 비친 그의 실루엣은 여전히 압도적이었고, 저는 그 거대한 몸의 주인인 이 남자를 온전히 소유하고 싶다는 파격적인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수루이 씨, 이렇게 굳은 날씨에 저 같은 사람 돌보느라 고생이 너무 많아요. 기영 씨가 침대 끝에 걸터 앉아 미안한 듯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크고 거친 손바닥이 제 손등을 덮었을 때 1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제 몸의 모든 신경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의 넓은 어깨 위로 조심스레 손을 올렸고, 셔츠 너머로 느껴지는 바위처럼 단단한 근육의 떨림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나이 50이 넘어서야 비로소 알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고 있었는지. 제 고백에 기영 씨의 눈빛이 짙게 타올랐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감싸 쥐더니 조심스럽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저를 자신에게 끌어당겼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목덜미에 닿는 순간 뇌리를 강타하는 짜릿한 전율과 함께 제 무릎이 힘없이 꺾였습니다. 그는 거구의 몸으로 저를 가볍게 들어 올려 침대 위로 눕혔고, 저는 그의 묵직한 무게감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난생 처음 느끼는 원초적인 공포와 황홀경에 휩싸였습니다. 수루이 씨, 사실 전 다른 남자들보다 몸이 많이 큰 편입니다. 당신이 감당하기 힘들까봐, 그래서 상처 줄까봐 두려웠어요. 그의 굵은 목소리가 귓전을 울릴 때 저는 그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어나갔습니다. 드러난 그의 가슴은 건설 현장의 풍파를 견뎌낸 훈장처럼 단단했고, 제 두 손으로 다 가려지지 않을 만큼 광활했습니다. 저는 거친 호흡을 몰아쉬며 그의 목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상관없어요. 기영 씨라면, 당신이라면 다 괜찮아요. 그의 거친 손길이 제 옷까지 속을 파고들어 예민한 살결을 훑을 때마다 저는 마치 불덩이를 삼킨 듯 온몸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오랜 세월 외로움에 절어 메말라 있던 제 몸은 그의 뜨거운 체온과 닿는 곳마다 본물 터지듯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시선, 자식들의 얼굴, 주쳇바가지라는 비난 섞인 환청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지만, 지금 제 눈앞에 이 거대한 육체가 주는 압도적인 존재감 앞에서는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로소 54살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오직 욕망하는 한 명의 여자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완전히 드러난 기영 씨의 나시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압도적이고 거대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수십 년을 버텨온 그의 몸은 군데군데
흉터가 남은 바위처럼 단단했고, 제 두 손을 다 합쳐도 모자랄 만큼 광활한 흉곽은 그 자체로 저를 질식시킬 듯한 위압감을 주었습니다. 수희 씨, 감당하기 힘들면 지금이라도 말해요. 그의 묵직한 저음이 제 귓가를 울렸지만 저는 대답 대신 그의 거친 등줄기를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70년 넘게 사별의 그늘 아래서 스스로를 가두어 왔던 제 몸은 그의 뜨거운 체온이 닿는 곳마다 마치 타오르는 불길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요동쳤습니다. 그가 마침내 제 안으로 깊숙이 파고들었을 때 저는 눈앞이 하얗게 전멸하는 충격과 함께 난생 처음 경험하는 육체적 황홀경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남편과 나눴던 이전의 기억과는 차원이 다른 중년 여성의 몸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압도적인 물리적 충격이자 환희였습니다. 거친 호흡과 땀방울이 섞인 채 살결이 마찰하며 내는 끈적한 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더욱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그의 굵은 손가락이 제 머리카락 사이를 파고들어 저를 고정할 때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손톱을 박아 넣으며 신음조차 내뱉지 못하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 기영 씨, 기영 씨.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그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호칭이 아닌 제 영혼을 깨우는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거구 아래에서 저는 지독한 통증과 함께 밀려오는 감각의 폭발을 느꼈고, 아랫배 끝에서 시작된 전율은 온몸의 신경계를 마비시킬 듯 강력하게 뻗어나갔습니다. 숨결, 체온, 피부에 닿는 거친 감촉 하나하나가 제 세포를 하나하나 일깨우는 구원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사회적 시선이나 이 나이의 주책이다라는 스스로의 자기 검열은 이미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젖은 살결을 맞댄 채 한 몸이 되어 긴 밤을 가로질렀습니다. 그가 제 목덜미에 뜨거운 타액과 거친 숨결을 남길 때마다 저는 제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체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성적 유희를 넘어 외로웠던 한 인간이 편견의 벽을 부수고 자신의 삶을 되찾는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투쟁이었습니다. 절정의 순간, 저는 그의 거대한 존재감에 완전히 압도되어 세상의 모든 고통과 고독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을 맛보았습니다. 우리는 땀 범벅이 된 채 서로의 심장 소리를 느끼며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말없이 서로를 품었습니다. 그 뜨거웠던 밤이 지나고 맞이한 아침은 이전의 제 삶과는 전혀 다른 빛깔이었습니다. 창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만두 가게의 뿌연 수증기가 아닌 제 몸 구석구석을 깨우는 생동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기영 씨는 수술과 재활을 훌륭히 마쳤고, 이제는 더 이상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고도 제 가게 앞 계단을 듬직하게 걸어 올라옵니다.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를 보며 그 나이에 대단들 하네, 주책바가지들 아니냐라며
편견 섞인 수군거림을 멈추지 않지만 저는 이제 그 소리들이 시샘 어린 소음처럼 들릴 뿐입니다. 수희 씨, 오늘 만두가 평소보다 더 찰지고 맛있네요. 가게 안에서 제 허리를 뒤에서 묵직하게 감싸 안으며 기영 씨가 낮게 속삭입니다. 그의 단단한 가슴 근육이 제 등에 닿을 때마다 저는 50대 중반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가슴 설레는 여자가 됩니다. 우리는 이제 남들의 시선에 굴하지 않고 시장 골목에서 당당히 손을 맞잡고 걷습니다. 그의 거친 손마디가 제 손가락 사이를 파고들 때면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도 값진 구원을 얻은 기분이 듭니다. 어느 날은 사별 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바다로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모래사장에 나란히 앉아 우리는 서로의 주름진 눈가를 바라보며 한참을 웃었습니다. 기영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하더군요. 수희 씨를 만난 건 제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우는 가장 큰 공사였어요. 이제는 절대로 부서지지 않게 제가 평생 지켜줄게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제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완벽한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나이에 무슨 사랑이야 라며요. 스스로를 외로움이라는 감옥에 가두고 계시지는 않나요? 사회적 시선과 편견이라는 담장 너머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황홀한 쾌락과 진정한 사랑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54살에 비로소 제 몸의 주인으로 그리고 한 남자의 뜨거운 연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흔한 말 대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기에 가장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다만 당신의 용기가 조금 늦었을 뿐입니다. 오늘 제 부끄럽지만 솔직한 고백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잠들어 있던 불꽃을 깨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당신의 봄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울렸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